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밤 사이에 일어났던 실패한 불법 친위 쿠데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 긴급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놀라셨던 것처럼 12월 3일 10시 20분 좀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계엄 선포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지를 결의하기 위해서 모이고 군인들과 경찰들이 일부 저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따라서 한 1시경에 계엄을 해지하는 결의를 190명 참석에 190명 전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경찰이나 군들이 사실상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의원들이 국회 영내에 들어가고 또 본회의장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그랬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상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군이 철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원된 군인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는 거에 더해서 국회 계엄 해지 결의 이후에 다시 철수한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때 자신의 무모한 불법적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한 3시간 후에 계엄을 해지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 계엄 해지 결의를 수용한다는 형식인데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같이 끝난 불법 친위 쿠데타였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된 이 불법적 친위 쿠데타 와중에 해외 환율 시장에서 한국 환율이 급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450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시장을 보면은 1410분대로 다시 안정화되고 지금 12월 4일 3시 25분 정도 됐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환율이 한 141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외환시장이 큰 동요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율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한국 국채에 대해서 신용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CDS 가상금리가 붙는데 이것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채권 시장에서 국채라든지 국내 기업 채권의 가상금리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빠른 시간 안에 한 6시간 안에 일종의 해프닝처럼 끝난 그런 불법 친위 쿠데타 시도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고 이런 불법적인 쿠데타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한편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 쉽게 안정을 되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시장도 개장 초에 한 2% 코스피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만회를 하면서 좀 전에 제가 보니까 한 1.3% 정도, 1.2% 정도 하락하는 걸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렇다면 한국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2년 반 평가를 보면 부자 감세 말고는 일관된 정책이 없었습니다. 사실 경제정책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과 극한 정치적 대결을 이어가면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2년 반도 그럴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조기에 퇴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책 무정부 상태가 일찍 종식됨으로 인해서 암울한 경제 전망 일부가 해소되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갖고 있는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탄핵당하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나쁘고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나쁜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 마지막 도리라도 하려면은 자진해서 하야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각도 총사퇴하고 대통령실 스태프들도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국회에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된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그 총리가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중립적 내각을 꾸려서 현 상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은 하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대선을 치러서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 이양기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전 세계 주식시장 흐름과 동떨어지게 나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위기 국면입니다. 삼성전자 이대로 간다면 10년 안에 그저 그런 전자회사로 몰락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앞으로 2030년 전에 이미 동남권 중화공업 단지들에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한국 경제 전반적인 좋지 않은 전망 때문에 이번 7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주가 흐름과 다른 한국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소 내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고 또 중립적인 내각을 통해서 다음 대선을 관리하고 그리고 대선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단기적으로 있는 이런 충격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떠한 협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적인 기반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단기적인 변동성도 최소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자금을 푼다,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라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정치 스케줄을 정상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현재 경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정치는 그야말로 윤석열 때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관계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모든 이슈가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과 그리고 정치 그리고 학계 모두 합심해서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경쟁하는 그런 새로운 틀을
짜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고 동남권 산업단지는 공동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제의 상징인 한국 재벌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산업 간 경쟁, 산업 내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혁신 경제, 녹색 경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리백이라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남권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녹색 산업 정책도 추진해야 됩니다. 동남권 산업 공동화를 대체하고 또 앞으로 산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재벌개혁과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한국 정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만 이번에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실패한 쿠데타가 진정으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올렸던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해 평가 후반부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평가가 다음 정부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